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사업을 하며 서울 등촌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를 보며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살면서 정말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시절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자 친척들은 저를 키우기 싫어 서로 떠넘기다 결국 보육원에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를 불쌍하게 여긴 저희 이모 부부가 저를 입양까지 해서 키우게 되었죠. 그러나 저의 행복도 잠시, 저를 예뻐해 주시던 이모부가 돌아가시면서 저와 이모는 또 한 번의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전 성인이 된 후 열심히 사업을 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에 성공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가 큰 병에 걸리며 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고 그동안 이모가 저에게 숨겨왔던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지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친부모님은 다정하신 참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비록 잘 살지는 못했지만 저는 저희 친부모님의 사랑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린 저에게 그런 크나큰 시련이 닥칠지요. 그 일이 터진 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과일 파는 장사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큰 트럭에 치여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트럭 운전사가 그때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가진 재산도 없던 사람이라 보상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전부 다 가족이 없어서 어린 저를 대신해 나서줄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장례식에 찾아왔던 사람들도 부모님들의 지인들이나 먼 친척들이 전부였죠. 그런데 저희 먼 친척들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저를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보다 저 같은 혹이 자신들에게 달리게 될까봐 걱정했으니까요. 그런데 저 어린 것을 누가 돌보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살기도 각박하고 차라리 둘 다 죽으면서 보험금이나 재산이라도 조금 남겼으면 그거라도 보고 저 어린 걸 돌보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육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그래, 그게 좋겠네. 귀찮게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보육원에 보내는 게 서로 편하고 좋겠어. 그런데 정말로 미영이네 재산 없는 거 확실한 거지? 어른들의 말에 저는 조용히 혼자 훌쩍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세상 어디에도 제 편은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 아빠. 아무도 저를 맡아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꼭 제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빈자리가 큰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게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보육원에 보낸다는 어른들의 말이 저는 너무 무섭게 느껴졌고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저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것은요. 어떤 젊은 아줌마가 조용히 혼자 접객실에 앉아 계셨는데 사람들의 말에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곤 저를 보육원에 보낸다는 저희 친척들을 향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아이를 보육원에 보낸다는 거야. 미영이는 제가 키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미영이 일에 신경도 쓰지 마. 대신 당신들 앞으로 우리 미영이에 대해 아무 권리 없는 거니까 미영이 본다고 찾아오기만 해봐. 그때는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젊은 아줌마는 상주석에 혼자 울고 있던 저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아줌마를 향해 물었어요.
아줌마는 누구신데 절 키우신다는 거예요? 미영아 안녕? 사실 나는 동자 언니 동생이야. 미영이 네 이모란다. 저희 엄마 동생이요? 이상하다. 우리 엄마는 동생 같은 거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사연이 있어서 아주 옛날에 헤어졌거든. 그래서 엄마가 이모에 대해 미영이한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미영아, 너 앞으로 이모랑 같이 가서 살래? 이모가 너 책임지고 키워줄게. 이모라는 젊은 아줌마의 말에 저는 그때 한 줄기 빛을 얻은 듯 했습니다. 버림받지 않아도 된다는 절박함에 전 이모 팔짱을 꼭 붙들고 매달렸어요. 좋아요. 저 이모랑 살래요. 이모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엄마 아빠도 없고 저 사실 보육원에 가는 거 너무너무 무섭고 싫어요. 엄마, 아빠. 그 말에 이모는 절 꼭 안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미영아, 아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우리 미영이 동자 언니가 하늘에서 걱정하는 일 없게 이모가 보란 듯이 잘 키울 거야. 앞으로 우리 미영이는 이 이모가 책임져. 정말 저 보육원에 안 가도 되는 거죠? 저 정말 이모랑 살아도 되는 거죠? 그럼 당연하고 말고. 앞으로 우리 미영이 이모가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이모.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앞으로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저는 그날 이모 품에서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이모와 살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모와 이모부와요. 이모는 결혼한 상태였는데 이모부와 상의 후 저희 친척들과 협의해 저를 입양하게 된 거였죠. 알고 보니 이모네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입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저희 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를 딸로 입양해 키우게 되었던 거예요. 이모네 부부는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먹고 살만은 했지만 그리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빚을 지며 고생을 하다가 막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분은 원래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절 위에 방 2개짜리 전세를 얻어 살게 되었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전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으며 환경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자주 돌아가신 친부모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특히 밤에는 자다가 놀라 저희 친엄마와 친아빠를 찾았습니다. 그럴 때면 이모며 이모부며 바로 제 방으로 달려와 저를 꼭 안고 달래주었습니다. 미영아, 왜 울어? 엄마랑 아빠가 죽었어.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나 두고 가지 마. 미영아, 괜찮아. 물론 친부모님만큼은 못하겠지만 여기 우리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 미영아. 우리도 네 부모고 엄마랑 아빠가 꼭 지켜줄 테니까 겁먹지 않아도 돼.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두 분의 사랑과 정성에 저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고 저도 이모와 이모부와 함께 사는 삶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저에게도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았죠. 더욱이 두 분은 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게다가 바쁜 와중에도 친부모님과는 태어나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놀이공원도 저를 위해 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평범한 제 또래 아이들처럼 신나게 즐기며 놀 수 있었어요. 이모, 이모부, 나 저기 붕붕카 타고 싶어요. 우리 빨리 가요. 그래? 우리 딸이 타고 싶다는데 당연히 가줘야지. 어서 빨리 가자. 미영이 배고프지 않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저 햄버거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붕붕카만 타고 햄버거 먹으러 가자. 네. 하지만 전 두 분을 엄마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이모 이모부라고 계속 불렀습니다. 두 분도 그런 저에게 엄마 아빠라 부르라 강요하지 않았고요.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두 분을 엄마 아빠라 부르면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을 꼭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제가 이모랑 이모부랑 살다가 친부모님을 잊기라도 한다면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두 분이 하늘에서 슬퍼할 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잠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희 이모 부부가 그동안 졌던 빚도 거의 다 갚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었는데 저희 이모부가 이른 아침 물건을 떼러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셨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였죠. 경찰에서도 열심히 수사를 해준다고 했지만 결국 저희 이모부를 친 범인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저희 친부모님에 이어 이모부까지 비슷한 사고로 돌아가시니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이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사춘기기도 했고 제 소중한 사람들이 자꾸 떠나니 꼭 저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으니까요. 그 이후 홀로 된 이모는 절 키우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내색은 안 했지만 이모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이모는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하시며 혼자 식당을 운영하시느라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게다가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나니 저희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저희 이모랑 이모부가 운영하던 식당은 부대찌개 가게였는데 저희 이모 부부 가게가 장사가 잘 되니 바로 옆에도 부대찌개 가게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나자 옆에서 부대찌개 가게를 운영하는 중년의 여자 사장이 저희 이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날은 제가 학교 끝나고 이모 가게로 와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옆집 사장이 저희 가게로 찾아와서 걱정한답시고 하는 말이 아주 고소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유, 아직 나이도 젊은데 남편이 떠나서 어떡해? 바깥 양반 잘못될 줄 모르고 언니 애까지 입양해서 키우는데 많이 힘들겠어. 힘들다니요? 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아주머니는 자식들 키우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나 봐요? 아유, 또 사람이 무슨 말을 그렇게 까칠하게 해.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소린데. 어디 사람 하나 키우는 게 보통 일이야? 그러다 잘못되면 그쪽까지 잘못될 수 있다고. 둘 다 굶어 죽으면 어쩌려고. 일도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애는 보육원에 보내고 새 출발하는 건 어때? 새 출발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나이도 젊고 앞길도 창창한데 혼자라도 팔자 펴고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저기 내가 원하면 괜찮은 남자 한 명 소개시켜 줄 수 있는데 물론 3번이나 이혼하고 그쪽이 20살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돈도 많고 건물도 3채나 가지고 있다고. 나랑 친한 지인인데 저번에 우리 가게로 밥 먹으러 오다가 그쪽 보고선 아주 마음에 들어 했어. 돈 많은 부자가 그쪽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이건 감사해야 할 일 아닌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애 아빠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누굴 보고 다른 남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무슨 감사. 듣기만 해도 징그러워서 소름이 돋네. 아주머니, 저희가 뻔히 부대찌개 가게 운영하는 거 알면서 바로 옆에 가게 차렸을 때도 참고 아무 말 안 했지만 다시 한번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면 제가 못 참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말 할 거면 다시는 저희 가게 찾아오지 마세요. 당장 제 가게에서 나가세요. 우리 가게에서 나가라고요. 알겠어. 가면 될 거 아니야. 남은 신경 써서 말해줬더니 승질이나 부리고 기분 나쁜 건 나도 마찬가지네. 원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 일로 저희 이모는 하루 종일 속상해 하셨어요. 그리고 전 결국 그날 밤 보게 되었습니다.
옆집 여자 사장과의 일이 많이 속상했는지 저 몰래 울고 있는 이모의 모습이요. 그런데 이모가 이모부 떠나고 저 때문에 혼자 고생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여자 사장이 했던 말이 제 마음을 후벼 파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모가 제가 없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이모 방에 살며시 들어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모, 혼자 나 키우느라고 많이 힘들지. 내가 없으면 이모 고생도 안 하고 편하게 살 텐데. 힘들게 해서 미안해. 미영이 너 때문에 힘들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설마 오늘 왔던 그 이상한 옆집 가게 아줌마 말 신경 쓰고 있는 거야? 그래도 이모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건 사실이잖아. 솔직히 이모랑 헤어지는 거 너무너무 싫지만 힘들면 나 보육원에 보내도 돼. 이모, 내가 여기 있어서 미안해.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남들이 뭐라 그러든 명희 너는 내 딸이야. 어느 부부도 힘들다고 자식 버리지 않는다고. 명희 너 확실히 들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넌 영원히 내 딸이고 절대로 우리 두 사람 헤어질 일 없어. 이모, 진짜야? 나 안 버릴 거야? 내가 널 버리긴 왜 버려?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 또 한 번 그런 말 했다간 엄마가 정말 화낼 거야. 이모 고마워. 나처럼 아무것도 도움 못 되는 애 떠나지 않고 계속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모는 우는 절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 어린 나이가 아닌데도 이모 품이 정말 꼭 저희 친엄마 품 같아 울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죠. 옆집 여자 사정이 또다시 찾아와 저희 이모 속을 뒤집어 놓았던 거죠. 뻔뻔한 얼굴로 저희 가게에 들어오더니 이모에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말한 거 생각은 해봤어? 말한 거라니요? 뭘요? 내가 저번에 말했던 애는 보육원에 보내고 내가 소개해주는 남자 만나보라고 했던 거. 그쪽보다 20살 많았던 건물 3개 가진 남자 말이야. 남자 쪽에서 마음이 급한지 나한테 직접 말해서 연락처까지 그쪽한테 전해주라고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이런 기회 쉽게 오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 소개해달라는 거 내가 그쪽 생각해서 먼저 챙겨주는 거라고. 옆집 여자 사장의 말에 이모도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자꾸와 괴롭히니 이모가 드디어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이 아줌마가 나이 처먹고 노망이 들었나? 어디서 헛소리야? 우리 남편 떠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자꾸 그런 되지도 않는 인간을 만나라고 들이미는데 아줌마라면 아줌마보다 20살 많은 꼬부랑 할아버지랑 만나라면 만날 수 있겠어? 정 그렇게 좋은 자리면 당신이 가든지. 그리고 내가 우리 딸을 왜 보육원에 보내야 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인데? 뭐 노망? 너 지금 나한테 노망이라고 했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노망이야? 그래, 노망이라고 했다. 네가 하는 짓거리가 노망이 아니면 뭔데?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린 것이 감히? 너 오늘 어른한테 혼 좀 나봐라. 내가 당하고 있을 것 같아? 옆집 여자 사장이 저희 이모의 머리채를 잡았지만 저희 이모도 참지 않았어요. 바로 옆집 사장의 머리채를 같이 잡아버렸죠. 그리고 결국 싸움에서 지며 저희 이모 가게에서 쫓겨나는 건 옆집 사장이었습니다. 이모의 힘에 저희 가게 앞에 넘어지며 나뒹굴기까지 했으니까요. 아유, 젊은 것이 사람 잡네.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경찰에 폭행으로 확 신고해버릴 거야. 어디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봐. 나도 당신 폭행에 우리 가게 찾아와 난동 부린 것까지 영업방해로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니들이 언제까지 그럴 수 있나 어디 두고 보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결국 옆집 여자 사장은 저희 이모의 말에 겁이 났는지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옆집 사장이 무슨 일까지 벌이고 있었는지요. 저희 이모가 옆집 여자 사장과 싸우는 일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돼 생각지 못한 엄청난 큰일이 생겼으니까요. 갑자기 건물 주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며 저희 이모 보고 가게를 빼서 나가라고 했던 겁니다. 이미 5년 이상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더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이모부도 없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장사하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될 입장이니 저희는 막막할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가 그렇게 건물 주인에게 가게에서 쫓겨나든 나가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 주인이 저희 이모를 괴롭히던 옆집 여자 사장의 친척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모와 싸움이 있고 난 뒤 옆집 사장이 그 일을 건물 주인에게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저희 이모부가 살아있을 때부터 일군 가게라 이모는 가게에 대해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에게 사정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그러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옆집 여자 사장이 와서 또 한 번 저희 이모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주 꽃이다. 나한테 함부로 하더니 아주 잘 됐네. 그래서 내가 두고 보자고 했지? 니들은 전혀 몰랐겠지만 여기 가게 건물주가 우리 사촌 언니라고.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부탁해서 너희 내보내라고 했지? 그러게 덤비려거든. 니들 주제를 알고서 덤비라고. 아주 쌤통이다. 이모가 가게를 빼고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이모랑 이모부가 했던 가게가 장사가 잘 되자 옆집 여자 사장은 자신의 사촌 언니가 이곳 건물 주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 이모부부 옆에 가게를 차리게 되었던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모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때다 싶어 저희 이모 가게를 넘보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저희 이모 가게가 떼부자가 될 만큼 장사가 잘 되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벌었을 뿐인데도요. 그래서 저희가 가게에서 나가자 옆집 여자 사장은 바로 저희 자리까지 가게를 빌려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간판도 저희 이모랑 이모부가 했던 가판이랑 비슷하게 바꿔가면서요. 결국 이모는 다른 장사로 옮겨 다시 장사를 시작해야 했고 처음부터 다시 자리 잡기까지 갖은 고생을 해야 했죠. 그때 저는 어린 마음이었는데도 커서 꼭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필코 제대로 성공해서 저희 이모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줘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더욱 이모 가게 일을 열심히 도우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 어느 정도 제대로 판단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무렵 계속 마음에 걸리는 의문인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이모에게 묻게 되었죠. 이모, 그런데 이모는 우리 엄마랑 자매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이모 호적에 우리 엄마 이름은 없는 거야? 그런데 제 말에 이모가 이상하게 당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말까지 더듬으며 답을 했습니다. 그거 어렸을 때 내가 다른 집 양녀로 가게 돼서 그래서 언니가 호적에 나와 있지 않은 거야. 호적은 언니랑 따로 되어 있어. 그렇구나. 알겠어. 하지만 저는 당황하는 이모의 모습을 보면서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모를 믿는 것도 있었지만 외모도 저희 엄마랑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자매다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다시 세월은 흐르게 되었고 저는 열심히 공부한 덕분인지 서울에 있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와 식품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모 부부가 가게 장사하는 걸 보며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식품회사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후 퇴사해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떡볶이 밀키트 사업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떡볶이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모랑 이모부가 집에서 자주 떡볶이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그 떡볶이 만드는 방법을 이모에게 배워 상품화까지 판매를 하게 된 것이었죠. 처음엔 상품 홍보도 하고 여기저기 영업도 해야 하니 자리를 잡기까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입소문을 타며 점점 찾아주시는 고객님 수가 많아졌고 매출이 늘면서 다양한 떡볶이 제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떡볶이가 대박을 치며 정말 주문량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품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물량이 달려서 제품을 예약해서 판매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니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생한 것에 비해 아주 빠른 성공이었죠. 그런데 제가 잘 되고 나자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키우느라 고생한 이모에게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이모에게 깜짝 선물을 하며 또 한 가지 마음먹었던 일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이모, 내가 이모한테 선물하고 싶은 게 있어. 선물? 나는 우리 딸 잘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매일 신나기만 하는데 도대체 무슨 선물을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나랑 어디 좀 가자. 갑자기 지금? 지금. 그리고 제가 이모를 데리고 간 곳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4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이모, 여기 어떤 것 같아? 와, 세상에 이런 집도 있네. 너무 좋다. 나도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네. 그러면 잘 됐다. 앞으로 우리 여기서 살면 되겠어. 이모, 놀라지 말고 들어?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라니? 이모 그동안 나 키우고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았지? 아니, 이젠 나 이모 더 이상 이모라고 안 부를 거야. 엄마 아빠 떠나고 그동안 나 혼자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도 나 버리지 않고 길러줘서 고마워.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내가 엄마 책임지고 모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내가 이 집도 산 거야. 내가 이제 이 정도 능력은 되거든. 그러니까 엄마, 앞으로 우리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 미영이 너 지금 나보고 엄마라고 한 거니? 날 엄마라고 불러준 거야? 엄마. 엄마, 그동안 나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사랑해. 미영아, 엄마도 우리 미영이 사랑해. 엄마가 미영이 엄마라 너무 좋아. 엄마도 우리 딸 많이 많이 사랑해. 엄마, 빨리 엄마라고 못 불러줘서 미안해.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엄마랑 아빠는 내 마음속에 엄마 아빠였는데 그러면 돌아가신 친부모님한테 배신하는 것 같아서 쉽게 부를 수가 없었어.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아빠 살아계실 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지도 못하고 정말 미안해. 아니야. 엄마도 미영이 마음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모라고 불러도 괜찮았어. 아빠도 아마 그런 미영이 마음 하늘에서 이해하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 엄마 앞으로는 내가 엄마한테 더 잘할게. 내가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줄 거야. 고맙다. 고맙다 우리 딸. 친엄마보다도 더 오랜 시간 절 돌봐준 저희 이모. 아니, 엄마를 드디어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잠드신 납골당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딸 미영이가 드디어 날 엄마라고 불러줬어. 내가 그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딸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우리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갔어. 우리 딸이 이제는 잘 나가는 식품회사 사장님이라고. 어때? 당신도 그런 당신 딸 너무 자랑스럽지? 아빠,
진작 아빠라고 불러줬어야 하는데 그때는 내가 아빠라고 불러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진작 아빠라고 불러드리는 건데. 아빠, 엄마는 걱정하지 마. 엄마는 내가 옆에서 잘 모실 테니까. 앞으로 엄마랑 나랑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봐줘. 여보, 당신도 우리 딸 하는 이야기 잘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지내. 그런데 성공 후 전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장사하던 추억이 담긴 가게를 돌려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침 엄마랑 아빠가 장사하던 가게에 대해 부동산에다 알아보니 건물 주인이 급하게 건물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무슨 코인에 손을 댔다가 사기를 당해 아예 집안 전체가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빨리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라 싸게 내놓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망설일 것도 없었어요. 며칠 후 바로 엄마를 데리고 가서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가게가 아닌 건물 자체를 엄마 이름으로 사들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오래도록 기다려온 복수의 날이 다가왔죠. 저희 엄마를 괴롭히던 옆집 여자 사장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부대찌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사장은 제가 음식을 먹으러 온 손님인 줄 알고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아가씨 혼자 오셨나? 아줌마, 저 알아보시겠어요? 누구? 저 못 알아보시나 봐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한테 저 입양한 딸이니 보육원에 보내라면서 아줌마 사촌 언니한테 말해서 장사 잘하던 저희 이 가게에서 내쫓고 지금 여기서 장사하는 거잖아요. 뭐? 그러면 네가 그때 그 여자애라는 거냐? 아, 여기서 쫓겨나고 밥이나 제대로 벌어먹고 살지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거 보니 네 엄마랑 어떻게 살긴 살았나 보구나. 그래봤자 여자 혼자 애 키우느라고 아직 힘들게 살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는 왜 찾아온 거냐? 왜긴요. 제가 다 찾아올 만하니까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왜? 내가 우리 사촌 언니한테 말해 너희 모녀 내쫓고 여기서 장사한다고 무슨 해코지라도 하러 온 거냐? 아니면 우리 가게 장사 방해하려고? 너 같은 거한테는 우리 가게 음식 안 파니까 그만 가라. 경찰 부르기 전에 어서 꺼지라고. 아줌마, 왜 이러세요? 지금 여기 가게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아줌마 같은데? 내가 나가다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왜 내가 내 가게에서 나가? 너 무슨 약이라도 먹었냐? 이게 아까부터 보자니까 가만히 잘 사는 사람 찾아와서 약이나 슬슬 올리고. 너 나한테 혼 좀 놔볼래? 예전에 네 엄마가 당한 것처럼 나한테 머리채 잡히고 싶어? 내가 혼나긴 왜 혼나? 아줌마,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모르겠어? 이 건물 자체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사준 우리 엄마 건물이거든. 그러니까 이 건물, 더는 당신 사촌 언니 건물 아니고 우리 엄마 건물이니까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 건물에서 당장 나가. 뭐? 네가 이 건물을 너네 엄마한테 사주다니? 너처럼 어린 나이에 무슨 돈으로 이 건물을 사줬다는 거야? 너 지금 나 약 올리느라고 거짓말하는 거지? 농담하는 거 아니냐고? 농담은 무슨 농담? 그러면 내가 그 증거 보여줄까? 저는 제가 가지고 온 저희 엄마 이름으로 된 건물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죠. 그러자 여자 사장이 많이 놀랐는지 손까지 덜덜 떨더라고요. 자,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봐. 지금 건물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정윤의 이름이 우리 엄마 이름이고 건물주인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보여? 당신 오랫동안 이곳에서 가게세도 올려받지 않고 장사한 것 같은데 우리 모녀한테는 어림도 없지. 우리 엄마 아빠 가게 탐내서 쫓아낸 당신 우리 엄마 건물에 그냥 둘 수 없거든? 어차피 당신 얼마 후면 여기 건물 가게 연장기간 끝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가게 정리되는 대로 당장 꺼져. 그러자 여자 사장은 저한테 무릎을 꿇으며 제 옷깃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안 됩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사장님 엄마한테 그랬던 것도 사장님 부모님이 했던 가게가
아이, 저희 가게보다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질투나서 그랬어요. 저도 사람이라 욕심이 나서 그랬던 거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저희 가게에 저희 새끼들이 첫째는 회사 잘려서 이혼까지 당해서 손주 녀석들까지 제가 키우고 있고, 둘째는 직장 다닐 생각도 안 하고 저한테 빌부터 살고 있어서 제가 여기 가게 나가면 저희 가족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단 말입니다. 사장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아니면 제가 사장님 엄마한테 찾아가서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지금 가진 돈도 별로 없는데 제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자리를 잡고 다시 장사를 하겠습니까? 당신은 당신 사촌 언니한테 부탁해서 우리 쫓아낼 때 우리 사정 봐주면서 쫓아냈어? 우리 부모님 가게 욕심나서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힘든 우리 엄마 괴롭히다가 여기서 내쫓았잖아. 당신 같은 사람은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려.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당신도 우리 엄마 건물에서 쫓겨나면서 똑같이 느껴봐. 엄마랑 나는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거 똑같이 돌려주는 것 뿐이니까. 욕심 부리면서 살다가 자식 새끼는 다 엉망되고 말년에 이게 뭐야. 아주 개고생하게 생겼네. 누구는 입양한 딸이 건물까지 사주는데 박복한 내 팔자. 아이고 내 팔자야. 옆집 여자 사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보기 좋게 저희 엄마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오래전 저희 엄마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느꼈던 그 순간 또다시 저에겐 원치 않은 힘든 위기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급하게 병원에 모셔가게 되었는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저희 친부모님과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느꼈던 아픔을 겪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결코 엄마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엄마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치료를 위해선 엄마에게 빨리 골수 이식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면 엄마랑 저랑은 혈연관계이니 유전자가 맞을 확률이 그나마 높다는 것이었죠. 제가 엄마에게 제 골수를 이식해드리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저는 입원한 엄마에게 제 골수를 이식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후 엄마에게서 어떤 답이 들려올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채요. 엄마, 걱정하지 마. 다행히 엄마랑 나랑 혈연관계고 내가 엄마 골수 이식해주면 돼. 어서 치료받아서 빨리 낫자. 그러자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미영아,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 미영아, 넌 절대 해줄 수 없을 거야. 그래도 엄마는 괜찮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미영이 잘 되는 것도 엄마 두 눈으로 직접 봤고 엄마 지금 떠나도 아무 연한이 없어.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엄마한테 골수 이식을 못 해줘. 물론 확률이란 게 있어서 엄마랑 나랑 맞는지 확인부터 하긴 해야겠지만 절대로 해줄 수 없다니 그게 말이나 돼? 미영아, 사실은 말이야. 난 네 친엄마랑 친자매가 아니야.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친엄마랑 친자매가 아니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긴데? 그제야 엄마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저희 친엄마랑 고향 선후배 사이로 어린 시절부터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크면서 저희 친엄마는 서울로, 엄마는 고향에서 살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오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엄마를 저희 친엄마가 새들어 사는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친엄마가 엄마를 친자매처럼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해요.
정말로 두 사람이 친자매가 아닌데도 워낙 닮아서 밖에 나가면 모두 친자매로 오해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저희 친엄마도 가족이나 형제가 없으니 엄마를 가족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저희 친엄마를 의지하며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는 아빠를 만나 결혼하며 친엄마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비슷한 시기 저희 친엄마도 저희 친아빠를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먹고 사는 게 바쁘고 같은 서울이라도 사는 지역이 멀다 보니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수시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지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나마 서로 조금은 여유가 생겨 이제는 좀 얼굴을 자주 볼 수 있겠나 싶은 시기, 저희 친부모님이 그런 사고를 당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친부모님 장례식장에 왔을 때 저희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수군거리는 저희 친척들을 보며 엄마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 외모가 저희 친엄마 어렸을 적이랑 너무 똑같이 닮아서 저의 우는 모습이 꼭 저희 친엄마가 우는 것처럼 느껴서 엄마는 저를 책임지고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엄마가 힘들 때 저희 친엄마가 돌봐주었던 일도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엄마와 아빠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었고, 그래서 입양을 생각하던 차에 그렇게 저는 엄마와 아빠의 딸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 친엄마에게 큰 신세를 졌다고 해도 생판 남인 저를 자식으로 입양해서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만 또다시 엄마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엄마는 그런데도 날 포기하지 않고 키웠던 거야? 아빠도 떠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버텼어? 나라면 절대로 그렇게 못했을 거야.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 엄마를 내 엄마로 만나게 돼서 나는 너무 감사해. 그런데 엄마, 그러면 일을 어쩌면 좋지? 우리 엄마 꼭 살려야 하는데 엄마랑 나랑 혈연 관계가 아니면 어쩌면 좋으냐고. 미영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우리 미영이 만나서 행복했고, 그러니 엄마 더는 욕심 안 부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미영아, 엄마 딸로 엄마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내가 무슨 일이 있든 엄마 꼭 살리고 말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겠다는 말은 하지 마. 내가 기필코 엄마를 꼭 살리고 말 테니까. 엄마가 자꾸 그런 말 하면 나 무섭단 말이야. 그래, 알겠어. 엄마도 어떻게든 힘내볼게. 고맙다, 우리 딸. 그때부터 저는 엄마에게 골수 이식해줄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물론 제 골수부터 검사를 했지만 역시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며 지인이며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연락해 부탁을 했죠. 그때는 저도 엄마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반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노력 끝에 여러 사람들이 저희 엄마에게 골수기증을 해주겠다고 협회에 등록하며 나서주셨고, 다행히 기적적으로 그중 엄마와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 회사 직원이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에게 골수기증을 해주겠다고 나선 직원은 몇 년 전 동생이 암 수술을 해야 하는데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적으로 사비를 털어 도움을 줬었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는데 제가 어린 시절 엄마랑 고생했던 것도 생각도 나고 아무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게 어떤 심정인 줄 알기에 도와주었던 것이었어요. 평소 그 직원이 저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저의 행동이 저희 엄마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이 되어 돌아올지는 상상치 못했던 거죠. 직원은 저에게 감사하다며 제가 마다하는데도 협회에 등록하며 나서주었고, 저희 엄마는 골수이식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를 살려준 직원에게 몇 번이나 고마움을 표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겐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러자 직원도 저에게 저야말로 자신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더군요. 제 덕분에 동생이 암수술도 무사히 받고 살 수 있었다고요. 그 후 저희 엄마는 다행히 완쾌를 할 수 있었고 다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노력 덕분에 살 수 있었다며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저를 키워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이건 아니라고요. 그러니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리고 현재 엄마는 저와의 약속을 잘 지키며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라면 저희 엄마에게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고 사귀게 된 친구분의 남동생이라고 하는데 저희 엄마를 보고 처음부터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 엄마에게 먼저 대시를 해왔고요. 엄마 남자친구분도 젊은 시절 부인을 상처하고 오랫동안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지내시다가 지금은 정년퇴임을 하셨다고 하는데 엄마와도 잘 맞는 것 같고 두 분이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저희 엄마랑 새아빠까지 두 분 행복할 수 있게 옆에서 응원하며 잘 모시려고 합니다. 물론 제 사업도 열심히 하면서요. 지금의 순간이 오기까지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인생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부디 소중한 분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할게요.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